오늘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 주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9.5%씩이나 급등을 했는데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시간 외 애프터마켓에서 다시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고급 전기 자동차에 대한 요구가 불규칙한 데다가 생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루시드는 1분기 조정 후 주당 30센트의 손실을 냈습니다. 부저가 예상 평균치인 25센트의 손실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1억 7,300만 달러의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분기 결과로 미루어 루시드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부진과 생산 장애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공동투자기금의 계열사로부터 10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매우 필요한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루시드는 올해 9,000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예측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루시드는 지난해 4분기 1967대를 납품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생산 목표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의 선두주자 테슬라도 지난달 말 실적 발표에서 올 1분기 매출이 월가 예상치 221억 5천만 달러보다 아래인 213억 달러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 떨어진 2012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약세 가운데 루시드가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루 다음 리비안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펀드스트레트의 톰 리 이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달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투자자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실시간 물가 하락은 결국에 공식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따라잡을 것이다. 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져서 주식에 낙관적이라는 게 톰 리 이사의 설명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하반기쯤이 아닐까 싶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최근 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로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시장에서는 7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올해 기껏해야 한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오래 제한적으로 유지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톰 리 이사는 따라서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금리로 투자자, 은행, 소비자들이 높은 차입 비용에 허덕이는 가운데 경제가 침체로 빠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 리 이사는 연준이 이런 수준의 장기 고금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차입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톰 리 이사는 월스트리트에서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입니다. 앞서서 그는 S&P 500 지수가 올 연말 5,50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현재 5,180입니다. 지금보다 약 6% 정도 더 오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지난주 발표된 4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4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건수는 17만 5천 건으로 6개월간 최대치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실업률도 3.9%로 상승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고용시장이 예상외로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개시해서 올해 총 2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6월의 미 연준의 금리 동결 확률이 91.3%, 0.25% 인하 확률은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 발언에 나선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연준의 다음 조치로 금리 인상을 배제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고 시장의 하락이 끝났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금리 인상 카드를 배제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괴를 함께하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다음 연준의 정책 변경이 금리 인하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오늘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스에서 열린 밀컨 연구소 2024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참석을 해서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면서 올해 국내 총생산은 2에서 2.5% 사이에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연준의 현 통화정책은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럼비아 로터리 클럽에서 연설자로 나서서 올해 초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금리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할 것이고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연준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초 이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우려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 경제 전망의 진정한 변화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는 올해와 같이 주택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위험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동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된 점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키로 했지만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 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미국 연준이 올해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연준이 올해 7월과 11월에 금리를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안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추적하는 경제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확실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서 오는 2분기에는 훨씬 더 나은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준도 더 이상 금리 동결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빠르면 오는 7월에 올해 첫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가 7월보다 늦어지더라도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는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0.01%, 1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488%를 기록해서 지난달 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8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822%를 가리켰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불발될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 상원유 WTI 가격은 0.47% 오른 배럴당 78.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카타르 등이 마쿠 휴전을 조율해 왔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휴전 협상과 별개로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라파 인근에서 발사한 로켓에 이스라엘군이 피해를 입는 등 하마스 측의 협상 의지를 문제 삼아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는 전장과 같은 수준인 13.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